Hello, I'm James. 우리 동네 영어 선생님 우동쌤입니다. 오늘은 영작 필수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마 좀 생소할 거예요. 도대체 문법이라는 게 영작에 필요한 게 따로 있고 뭐 독해에 필요한 문법이 따로 있느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추상명사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뭐 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원어민들이나 이 추상명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s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추상명사 우리가 기본적으로 s를 안 붙인다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추상명사에 s를 붙이고 안 붙이고. 근데 이게 왜 고민이 될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일 첫 번째 제목부터 영작할 때 고민되는 명사, 추상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우리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할 때 추상명사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니까 뭐 s를 붙여야 되는 애, 말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는 전혀 우리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 추상명사하고 또 관사라는 게 뭐냐면 바로 and 그 다음에 더 있죠. 이거하고 추상명사는 실질적으로 94년도 처음 수능을 시작하고 2003년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됐나요? 거의 한 30년 됐죠? 이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스템에서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영어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온라인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대학원 박사학위 같은 것도 한국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글을 쓸 때 일반적인 보통명사나 이런 거는 뭐 단수 복수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리가 물질명사 같은 경우 개, 들, 몇 마리 이러한 복수형으로 쓸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해 봤어요.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 맛보기식이죠.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추상명사에 대해서 완전히 들어가자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추상명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질, 동작, 상태, 감정.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전에 강의를 보게 되면 물질명사에서 우리 그 주기율표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우리가 그 하이드로진 그래가지고 수소죠. 이 수소는 이제 원자가 있죠. 원자가 있고 이제 전자가 있고 양성자, 프로톤, 엘렉트론, 뉴트론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 뭐 아원자나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죠.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명사라고 해요. 그 명사에서 우리는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별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명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상적이다라는 개념은 바로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명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원자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왜 질소와 산소와 수소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죠. 이거 다 원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명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 그리고 셀 수 없는 거는 물질 명사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상명사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을 떠나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자,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방법 바로 이런 개념이죠. 추상적인 사고, 생각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추상명사라는 것도 우리가 셀 수 없다고 우리가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추상명사도 셀 수 있는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또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거 강아지 멍멍멍이 아니라 몇 개, 이 개수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굉장히 약하죠. 우리가 들자 많이 쓰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놀러 갔는데 참 사람이 많네 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많네 이렇게 하나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많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문법적으로.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려요. A person 아니면 individual, individuals, people 단수 복수 개념이 아주 뚜렷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들자, 개자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언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들자를 거의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사과 좀 갖고 와. 그럼 사과라는 거는 그냥 명사예요. 사과 들 좀 갖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사과 5개 가져와.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도 우리는 사과라고 그러지 사과들 5개 갖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굉장히 둔한 언어야. 우리가 한글 같은 경우는. 하지만 영어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추상명사라는 것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개나 들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랑. 우리가 사랑해, 그러지, 사랑들해? 너 나 얼마나 사랑해? 많이 사랑해. 하늘 땅끝만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지. 나 100명, 뭐라고 할까? 100개를 사랑해.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S를 쓰지 않아요. 추상명사이면서도 S를 거의 쓰지 않는 거예요. 자, hunger. 배고픔 같은 경우도 배고픔들이라고 쓰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들자라는 거를 한번 집어넣어 봐요. 아니면 개자를 집어넣었을 때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한글을 사용할 때도 이거를 들자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다시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생각하는 개념의 기본적인 틀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서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hope, 희망. 희망에 부풀러 있어. 희망들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hope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는 단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평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peace 이렇게 쓰지 않죠. peace, 평화. agony, 고통, 뭐 이런 것들도 고통들이 많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죠. 그러니까 들자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 한글로다가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confusion, 혼란들이 많아?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자, 이제 개념적인 거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riticism 같은 경우는 비판할 때 이제 criticism, 비판들을 참 많이 해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criticism 할 때는 단수로 다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honesty 같은 경우도 솔직함.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솔직함이 많아. 그는 솔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솔직함들이 많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또 hatred, 증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나이를 먹는 것. 이런 것들도 나이를 먹는 것들 이렇게 안 하죠. 자, 지혜, 행복 이런 것들도 거의 우리는 단수 취급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혜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자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평상시 한국말로 말할 때도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90%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confidence 같은 경우도 자신감이 참 많아, 풍부해 이렇게 표현하지 자신감들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주관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주관적이라는 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평상시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100% 맞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주관성이 이 문법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여기 이제 단어들 조금 어렵지만 이 개념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well-being이라든가 wellness하고 well-being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행복, 뭐 well-being이라고 표현하죠. 한국말로 뚜렷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냥 well-being이라고 하는데 뭐 well-being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거의. 근데 이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s를 붙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쪽 어느 정도는 주관성이 있다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purpose 같은 경우도 이제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표현하지. 너는 이제 인생의 목적들이 뭐야? 그것도 있을 수 있죠. s를 붙일 수도 있겠죠. purposes.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목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purpose라고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immunity 그러면 immune system, body immune system, immunity 그 면역성 뭐 이렇게 할 때 immunity could have a different type, 뭐 different types. immunity 할 때는 우리가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죠. advice 같은 경우도 조언할 때 이건 대표적이죠.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할 때 advice 같은 경우는 단수 취급한다라고 배웠죠. 아마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encouragement 같은 경우도 격려라고 할 때 힘을 북돋아 줘라고 할 때도 우리가 encouragement 단수 취급을 하지만 사실은 s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에너지 표현할 때 s를 안 붙이죠. 하지만 s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knowledge 같은 경우도 우리가 셀 수 없는 걸로 거의 취급하죠. 지식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knowledge라고 하죠. He has suffering from a depression. depression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할 때도 그 우울감, 우울증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이것도 단수 취급을 많이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 이거는 이제 그냥 일부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몇 가지 단어일 뿐이에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 다음에 일반 나음도 존재하지만 이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것도 우리가 물질 명사를 생각하듯이 개나 들 같은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s를 붙이지 않고 이제 단수로 취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나 들 이렇게 복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어요. 한번 values 그럼 가치관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치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일 수는 없죠. 자, 앞전에 금방 설명한 거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느낌이 어느 정도는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어. 참 노력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때 effort 그러지 않고 efforts 이렇게 s를 붙여가지고 노력들을 참 많이 했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목적이 너는 한 개야? 여러 개야? 난 목적이 많아. 난 목표가 여러 개야 할 때 앞에서 purpose하고는 다르게 또 이제는 우리가 goal 하게 되면 s를 붙여가지고 쓰는 경우가 또 많죠. 또 desire 같은 경우도 보면 바램이라든가 갈망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이 뭐야 할 때 desire. People have many desires. You know, we don't just have one desir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뭐 이제 relatio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이 있죠. 자, 그래서 관계라는 것도 s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죠. area 그러면은 면적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분야에 관심 있니? 라고 할 때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areas라고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concern 같은 경우도 고민거리가 많아, 걱정거리가 많아. 난 걱정하는 게 여러 개야.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고민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추상명사이면서도 이건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판단, 결정 같은 경우도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할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We could have two different things to think about basically when we make decisions.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 결정권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effects 같은 경우도 효과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뭐 side effect, 뭐 약을 잘못 먹었을 때 발생하는 그러한 부작용 같은 경우도 well, we could have many different types of side effects, not just one. habit, we could have many different habits. 그죠? 습관, 밥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이런 거. 그러니까 s를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규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We could have thousands different types of rules. We have many different rules in our society.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법, 규율이 존재하죠. 그럼 감정은 How could you have just one single feeling? We could have many different feelings. S를 붙였죠. 감정을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infection 같은 경우도 감염, 여러 가지 형태의 감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measures, 이건 측정이 아니라 조치, 방법을 we could have different measures. 이런 식으로 factor, 요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options,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objective,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전쟁, just think about how many wars we had in our history. 역사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The Korean War and back in 1950 to 1953. That was just one war. 1950년에 있었던 전쟁, 그냥 하나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전쟁도 추상명사이면서도 우리가 복수형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houghts, 생각, 머리가 복잡하죠. 머리가 복잡한데 이 머리가 복잡한 양이 아니라 종류가 많은 거죠. 생각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자, 앞에서 설명한 것과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의 차이점들의 개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라는 건 아마 거의 energies라고 쓰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energies라고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에너지 우리가 말하는 무슨 에너지? atomic energy, solar energy,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에너지 때문에 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energies 같은 경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정력, 뭐 힘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energies라는 것도 많이 써요. 또 그 다음에 experience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쓸 수 있죠. 너 경험이 많지. 이쪽 분야의 경험이 많지. 나 경험이 풍부해. 이럴 때는 또 단수로 취급하지만 yeah, I have a couple of experiences in this area. 그러면은 이쪽 분야에 뭐 경험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I have plenty of experiences,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is. 그러면 나 경험이 풍부하니까 걱정하지 마. 경험이 많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way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방법. 이건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추상명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강의가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은. 이제 마무리 짓는 거니까. 우리 한국말로다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머리에서 한번 프로세스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언어 자체의 이 단수 복수의 개념이 우리는 그렇게 명확하게 선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는 명확한 선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제2의 외국어예요. 모국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걸러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프로세싱을 거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잠깐만 이거 우리가 들을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가? 하나로 쓰나? 증오들이 많아?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너 증오 나 왜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잠깐만 내가 습관이 양이 많은 거야? 습관이 하나야? 습관이 여러 개야? 이런 식으로 평화가 어떻다는 거지? 평화들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복수 단어인 개나 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머릿속에서 처리를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명사라는 개념은 엄격히 단수와 복수로
나눠지는 문법이에요. 문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가면서 영어를 잘 하려면 이러한 단수 복수 형태, s를 쓰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 평상시 영어 공부하는데 단어도 모르는데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추상명사 마무리 한번 짓고 다음에는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문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추상명사를 다루게 되면 관사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한번 또 우리가 더자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Okay,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I'll see you next time. Bye.